내 나이 이제 100세를 넘겼습니다. 이 긴 세월을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그들의 삶이 피어오르고 지는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운명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라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내가 본 진실은 조금 다릅니다. 노년에 이른 사람에게 찾아오는 불운이나 고단한 삶의 궤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대단한 악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싹을 틔웁니다. 바로 여러분의 손때가 묻어있고 차마 버리지 못해 집안 구석에 쌓아둔 낡은 물건들 말입니다. 내가 100년의 시간을 지나오며 깨달은 삶의 이치는 비워냄의 미학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50살을 넘기고 60을 지나면서도 여전히 무언가를 쥐고 있으려만 합니다. 특히 노년의 운이 자꾸만 꼬이고 몸이 무거워진다면 지금 당장 당신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그곳에는 이미 생명력을 다했음에도 당신의 미련 때문에 버려지지 못한 물건들이 숨을 죽이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추억이라고 부르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그것은 당신의 현재를 갉아먹는 과거의 잔해일 뿐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성장이 아니라 정돈의 과정이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채우는 것이 미덕이었겠으나 노년에는 덜어내는 것이 곧 지혜이자 복을 부르는 비결입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수십 년 전에 낡은 옷가지나 고장난 가전제품 혹은 이미 인연이 다한 사람들의 흔적을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다면 당신의 삶에는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운이라는 것은 맑은 공기와 같아서 끊임없이 순환해야 하는데 낡은 물건들이 그 통로를 꽉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난 사람들 중 유독 노년이 고독하고 궁핍했던 이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집안에 정체된 에너지를 가득 쌓아두고 살았습니다. 낡은 구두, 해진 이불, 언젠가 쓸모가 있을 것이라 믿으며 모아둔 잡동사니들이 집안의 생기를 빨아들입니다. 물건에도 다 제각각의 수명이 있고 영원히 깃드는 법인데 수명을 다한 물건을 억지로 붙들고 있으면 그 물건이 내뿜는 쇠락의 기운이 고스란히 주인에게 전달됩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불운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여러분, 50살이 넘었다면 이제는 인생의 가을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가을 나무가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잎을 미련 없이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무가 겨울이 오는 것이 두려워 시든 잎을 끝까지 매달고 있다면 그 나무는 다음에 봄에 새순을 틔우지 못하고 결국 썩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람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거나 혹은 과거의 상처가 두려워 낡은 것을 버리지 못하는 마음은 당신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내가 살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큰 실패가 아니라 버려야 할 때 버리지 못하는 그 나약한 마음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소유의 대상일 테니까요. 하지만 100세를 산 이 노인이 진심으로 당부하건대 당신의 노년을 평안과 복으로 채우고 싶다면 지금 당장 가장 오래된 물건 하나를 집어들고 그것과 작별하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당신의 삶을 짓누르던 무거운 과거의 사슬을 끊어내는 의식입니다. 운이 나빠서 일이 안 풀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품고 있는 그 낡은 그림자가 행운의 빛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들려줄 이야기는 단순히 집을 청소하는 법이 아닙니다. 당신의 남은 생을 어떻게 하면 더 맑고 고결하게 가꾸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어떤 물건들이 당신의 운명을 가로막고 있는지에 대한 아주 오래된 지혜의 기록입니다.
내 말을 귀담아 듣고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노년은 더 이상 낡은 과거의 연장선이 아니라 빛나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집안을 가만히 둘러보십시오. 그곳에는 당신의 생기를 야금야금 갉아먹는 도둑들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도둑이라고 하면 담을 넘는 낯선 일을 떠올리지만 진짜 무서운 도둑은 소리 없이 당신의 운을 가로막는 물건들입니다. 내가 오랜 세월 강연을 다니고 많은 가정을 방문하며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유독 삶이 고단하고 자식 복이 없으며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고 호소하는 노인들의 집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집은 대개 비좁고 어두웠으며 무엇보다 수명을 다한 물건들이 주인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당신이 입는 옷입니다. 우리는 예부터 의관을 정제하는 것을 마음가짐의 시작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노년에 접어들어 밖으로 나갈 일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집안에서 구멍난 속옷이나 해진 옷을 그대로 입고 지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에게 보이지 않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시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가장 중요한 관객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낡고 초라한 옷을 몸에 걸치고 있으면 당신의 무의식은 스스로를 낡고 초라한 존재로 규정하게 됩니다. 품격은 화려한 비단옷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정갈한 상태에서 나옵니다. 10년 넘게 입지 않아 곰팡이 냄새가 배어있는 옷들, 살이 빠지거나 쪄서 다시는 입을 수 없는 옷들을 장롱에 쌓아두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뿜어내는 정체된 기운이 당신의 활력을 억누르고 불운을 불러들입니다. 그 다음으로 위험한 것은 이가 나간 그릇과 녹슨 수저입니다. 한국인에게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생명력을 이어가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그런데 아깝다는 이유로 이가 살짝 빠진 대접이나 금이 간 접시를 버리지 않고 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서양 철학에서는 이를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복이 새나가는 구멍입니다. 상처난 그릇에 담긴 음식을 먹는 것은 결국 상처난 운명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노년의 건강운이 따르지 않는다면 주방 찬장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보잘것없는 물건 하나가 당신의 귀한 생명력을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고장난 채 멈춰버린 시계나 소리가 나지 않는 가전제품들은 집안의 흐름을 멈추게 합니다. 시간은 흐르고 세상은 변하는데 당신의 공간만 멈춰 있다면 그것이 바로 쇠락의 징조입니다. 멈춘 시계는 죽은 시간을 상징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 움직이는 에너지를 곁에 두어야 합니다. 작동하지 않는 물건을 보관하는 것은 죽은 기운을 집안에 모셔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집안에 그런 물건들이 많아질수록 당신의 정신도 점차 흐릿해지고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일 힘을 잃게 됩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DIF 유품입니다. 먼저 떠난 배우자나 부모님의 물건을 그리움이라는 이름으로 방치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소중한 기억이 담긴 한두 가지 물건은 간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생전에 쓰던 침구, 의류, 가구들을 그대로 두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것은 산 사람의 도리가 아닙니다. 죽은 자의 기운은 고요하고 차갑습니다. 그 차가운 기운이 산 사람의 공간을 장악하면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마저 빼앗아갑니다. 고인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은 그분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그분이 남긴 물건들은 정갈하게 정리하여 세상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떠난 자와 남은 자 모두에게 평안을 주는 길입니다. 내가 아는 한 지인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말년에 자식들과 불화하고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때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작동하지도 않는 거대한 옛날 전집들과 먼지 쌓인 골동품들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것들이 자신의 지식과 과거의 영광을 증명한다고 믿었지만 실상은 그 낡은 것들이 내뿜는 탁한 기운이 가족 간의 대화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물건이 사람의 자리를 대신할 때 그 집의 운명은 기울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내 경험으로는 버리지 못하는 미련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낡은 물건 하나를 버리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확보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에 엉겨붙은 과거의 때를 벗겨내는 일입니다. 50세가 넘고 60세가 되면 인생의 오후를 살아가야 합니다. 지는 해가 아름다운 이유는 세상을 붉게 물들이며 모든 것을 비워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운명을 방해하는 그 낡은 도둑들을 과감하게 내보내십시오. 그래야만 비로소 당신의 노년의 맑고 환한 복이 깃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물건을 쌓아두는 습관을 절약이라고 포장하곤 합니다. 하지만 내가 100년을 넘게 살며 관찰한 결과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움켜쥐는 마음의 밑바닥에는 깊은 불안과 결핍의 그림자가 깔려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이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 즉 인색함과 두려움의 발로입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전인 노년에 접어들어서도 무언가를 끊임없이 모으고 비우지 못하는 이들은 대개 정신적인 빈곤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젊은 시절 보았던 가난한 동네의 풍경을 떠올려 봅니다. 역설적이게도 정말 형편이 어려운 집일수록 마당과 방 안에 잡동사니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필요할까봐 혹은 아까워서 버리지 못한 것들이 삶의 공간을 침범하고 있었지요. 반면 마음에 여유가 있고 운이 따르는 이들의 집은 언제나 정갈하고 비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내 마음이 가난하면 자꾸만 물건에 집착하게 되고 그 집착이 다시 나의 운명을 가난하게 만드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입니다. 불교나 유교를 비롯한 동양의 오랜 철학에서는 만물의 기가 흐른다고 믿어왔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집안의 청결을 강조하고 터를 닦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 이유도 바로 이 기의 흐름 때문입니다. 그런데 낡고 쓰지 않는 물건들은 이 흐름을 방해하는 댐과 같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기운이 고이면 탁기가 됩니다. 당신이 10년 넘게 쓰지 않으면서도 구석에 박아둔 그 물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집안에 탁한 에너지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 탁기가 당신의 건강을 해치고 자녀와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며 들어올 재물을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업의 연장이라고 봅니다. 물건은 주인의 감정을 기억합니다. 당신이 힘들었던 시절에 입었던 옷, 실패에 쓴 잔을 마실 때 곁에 두었던 가구, 누군가를 미워하며 만졌던 물건들에는 그 당시의 부정적인 감정이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곁에 두는 것은 매일같이 그 아픈 과거를 다시 상기하며 사는 것과 같습니다. 노년의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은 흔히 이런 감정이 전이된 물건들로부터 시작되곤 합니다. 과거의 고통을 증명하는 물건들을 과감히 치우지 않는 한 당신의 영혼은 결코 현재의 평온을 누릴 수 없습니다. 또한 물건에 대한 집착은 타인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제 경험상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분들은 대개 타인에게도 인색하고 고집이 센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낡은 신념이나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행위로 투영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집을 방문하기 꺼려 한다면 혹시 집안 분위기가 너무 무겁거나 낡은 것들로 인해 답답함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사람보다 물건이 우선인 공간에는 온기가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외롭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방이 너무 낡은 기억들로 가득 차서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없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텅 빈 방에 햇살이 잘 드는 것처럼 마음과 공간을 비워내야만 사람의 정이 들어오고 새로운 삶의 활력이 솟아납니다. 100세 노인인 내가 보기에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운 상태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으나 부족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움켜쥐고 있는 그 낡은 물건들이 사실은 당신을 보호하는 성벽이 아니라 당신을 가두는 감옥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버릴 수 있는지가 나를 증명합니다. 노년의 품격은 화려한 소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담백한 비움에서 완성됩니다. 지금 당신의 손에 쥐어진 해묵은 물건을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진정 당신의 남은 생을 행복하게 해줄 물건인지 아니면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과거의 그림자인지 말입니다. 비우는 용기를 낼 때 비로소 하늘이 예비한 노년의 진정한 복이 당신의 대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지나고 있는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비워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할 때입니다. 내가 100년을 살아오며 깨달은 가장 큰 지혜는 삶의 질은 소유의 양이 아니라 정의의 수준에 비례한다는 사실입니다. 50살이 넘고 60에 접어들면 단순히 집을 치우는 것을 넘어 자신의 운명을 정화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주변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노년의 품격을 지키고 쇠락해가는 운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비결입니다.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은 1:1 교체의 원칙입니다. 집안에 새로운 물건 하나가 들어온다면 반드시 낡은 물건 하나를 내보내십시오. 노년의 집은 물건의 저수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순환해야 합니다. 특히 내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옷장 정리입니다. 10년 넘게 한 번도 입지 않은 옷, 젊은 시절의 유행이 고스란히 멈춰있는 옷들을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그런 옷들은 당신을 과거의 틀에 가두고 현재를 살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정갈하고 깨끗한 옷 몇 벌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거나 폐기하십시오. 비워진 옷장만큼 당신의 마음에도 새로운 여유가 찾아올 것입니다. 또한 물건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정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관계, 질투와 원망이 섞인 모임들을 유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맥이 자산이라고 생각하지만 노년의 인맥은 오히려 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예의를 차리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모욕하거나 함부로 대한다면 화를 내기보다는 조용히 그 관계를 끊어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영혼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맑은 고독은 지저분한 소란보다 훨씬 더 당신의 운명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사용하지 않는 약병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들도 당장 치워야 합니다. 노인들의 주방을 가만히 보면 먹지도 않는 영양제나 오래된 양념들이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시각적으로 증명하는 증거물들입니다. 건강하고 싶다면
약에 의존하기보다 신선한 식재료를 채울 공간을 만드십시오. 냉장고를 비우고 찬장을 정돈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신진대사가 살아나고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씨 또한 정리의 대상입니다.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보이지 않는 물건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지기 쉬운데 특히 과거의 자랑이나 남에 대한 험담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한탄의 말을 버려야 합니다. 낡고 부정적인 언어는 당신의 주변에 탁한 기운을 형성하여 복이 들어오는 길을 막습니다. 대신 침묵을 배우고 꼭 필요한 말만 하며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남기십시오. 고귀한 노년은 입을 닫고 지갑을 열며 마음을 넓히는 데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공간에 생명을 들이십시오. 낡은 물건들이 떠난 자리에 작은 화초 하나를 두거나 창을 열어 햇빛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기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건에 쏟았던 애정을 자기 자신을 돌보는 데 사용하십시오. 매일 아침 정갈하게 세수를 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깨끗해진 거실에서 차 한 잔을 마시는 그 고요한 시간이 당신의 운명을 바꿉니다. 정리는 한 번에 끝내는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의 수행이어야 합니다. 매일 조금씩 하루에 하나라도 좋으니 나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을 찾아내어 작별을 고하십시오. 버림으로써 얻어지는 그 가벼움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당신은 물건이 주는 가짜 위안보다 비움이 주는 진짜 자유가 얼마나 달콤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100세를 살며 발견한 늙어갈수록 더욱 빛나는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집과 마음에서 낡은 그림자를 걷어내고 맑은 빛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당신의 진정한 황금기는 바로 그 정돈된 공간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긴 여정의 마지막 문턱에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을 살고 보니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남기고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남기는 것이라는 게 거창한 재산이나 유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잘 산 인생은 떠난 자리가 맑고 깨끗한 인생입니다. 마치 구름 한 점 없이 푸른 가을 하늘처럼 아무런 미련도 짐도 남기지 않고 가볍게 돌아가는 것이 우리 노년이 도달해야 할 최종 목적지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은 마치 내일 떠날 사람처럼 주변을 정돈하고 동시에 영원히 살 사람처럼 깊이 있게 사유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버린 낡은 물건 하나는 단순히 쓰레기통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짓누르던 과거의 사슬 하나가 풀린 것입니다. 그 비워진 자리에는 이제 평온함과 감사함 그리고 새로운 지혜가 채워질 것입니다. 물건이 적어질수록 당신의 정신은 더 맑아지고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해안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바로 100세를 산 내가 누리는 가장 큰 호사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소유에 집착하고 낡은 것을 놓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무거운 짐을 가득 실은 채 가파른 고갯길을 오르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얼마나 고단하고 위태롭습니까? 이제 그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손에 남은 온기를 사람을 사랑하고 자연을 감상하며 자기 내면을 돌보는 데 쓰십시오. 진정한 부자는 금고에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창고에 버릴 것이 더 이상 없는 사람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창문을 활짝 열고 낡은 공기를 내보내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가두고 있던 낡은 물건들에게 그동안 고마웠노라고 하지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자고 다정한 인사를 건네십시오. 그렇게 하나둘 정리하다 보면
어느덧 당신의 삶이 한결 가벼워졌음을 느낄 것입니다. 그 가벼움이야말로 하늘이 노년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이자 선물입니다. 나는 오늘도 비우며 삽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적은 것을 가지고 하지만 더 깊은 평화를 누리며 살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기쁨을 꼭 맛보시길 바랍니다. 낡은 것을 버리고 얻은 그 텅 빈 공간이야말로 당신의 남은 생을 황금빛으로 채워줄 가장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가벼워지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맑은 바람과 따스한 햇살이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